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더 피곤하신 적 있나요? 밤새 7시간을 자고도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뻐근하셨던 적은요? 내가 잠을 자긴 잔 건가? 왜 자고 나면 더 힘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 이유 바로 수면 자세와 베개 높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침에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씻어내고 척추는 하루의 무게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세가 잘못되면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손상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목이 꺾인 자세로 자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고,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허리 라인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그리고 밤마다 자주 깨는 현상이 따라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그걸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세와 베개 높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달라지고 뇌와 척추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매일 밤 하고 있는 수면 자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베개가 뇌를 도와주고 어떤 베개가 혈액순환을 막는지, 수면 중 척추 정렬을 지키는 루틴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지금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것 같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기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영상 끝에 당신에게 맞는 베개 높이와 자세 루틴까지 실전 팁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깨가 뻐근하고 팔이 저려서 움직이기 힘들었던 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확 밀려오고 중심을 잃을 것 같은 느낌, 혹은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 느끼셨던 날들, 이런 증상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잘못된 베개가 만든 신체 변화 5가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결림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자고 있는 동안 목이 앞으로 꺾이게 되고, 이때 어깨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마다 어깨가 무겁고 움직일 때 통증이 따라오죠. 두 번째, 두통입니다. 수면 중 뒷목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고 나도 머리가 무겁고 머리 전체에 통증이 퍼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손 저림입니다. 팔이 자는 동안 어깨 방향으로 눌리면 신경이 압박되기 쉽고 그 영향이 팔과 손끝까지 이어져 아침에 일어나면 저릿저릿한 증상이 생깁니다. 네 번째, 기립성 어지럼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분들 계시죠? 이건 수면 중에 목이 너무 꺾인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서 뇌혈류 균형이 깨진 탓일 수 있습니다. 자세만 바로 잡아도 이 증상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수면 중 척추와 목이 편안하지 않으면 뇌가 깊은 수면 상태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고도 피로가 누적됩니다. 결국 하루 종일 기력이 떨어지고 기분까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 5가지 증상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넘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베개의 높이와 수면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베개 하나가 뇌혈류 흐름과 척추 정렬을 무너뜨리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베개 하나가 몸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뇌와 척추가 좋아하는 베개 높이, 즉 올바른 각도와 높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딱 맞는 베개는 따로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베개가 나랑 잘 맞는 걸까? 높다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낮다고 편한 것도 아닌데. 바로 이 질문이 수면 자세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정렬을 원합니다. 머리, 목, 척추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 호흡도 편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정렬을 베개 높이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뇌와 척추가 좋아하는 베개의 조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15도 경사. 경사도라는 말 생소하시죠? 이건 머리가 몸보다 약간 높게 올라가는 각도입니다. 침대 머리 쪽이 살짝 올라가거나 베개가 경사를 이루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너무 눕거나 너무 높으면 이 흐름이 막히게 되죠. 15도 기울기, 이게 바로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각도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6에서 8cm의 높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딱 이 정도 높이에서 목이 꺾이지 않고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베개에 누웠을 때 이중턱이 생기지 않을 정도, 턱이 너무 들리지도 내려가지도 않을 정도. 거울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 목의 근육이 이완되고 목 뒤 혈관이 압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베개의 탄성. 너무 푹 꺼지는 베개는 머리가 가라앉아 정렬이 흐트러지고, 너무 딱딱한 베개는 목과 머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누웠을 때 살짝 받쳐주는 정도의 탄성. 즉, 높이 6cm에서 8cm, 경사 15도, 적당한 탄성. 이 세 가지가 뇌와 척추가 좋아하는 베개의 황금 조건입니다. 이 조건만 맞춰도 수면 중 산소 공급, 혈류 흐름, 척추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하루 7시간, 1년이면 2500시간 넘게 당신은 그 베개 위에 머리를 올립니다. 그러니 지금 베개가 몸에 맞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높은 베개가 왜 위험한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쓰고 계신 베개를 한번 눕거나 앉아서 체크해 보세요. 이중턱이 생기거나 턱이 너무 들려 있다면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높은 베개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보시죠. 혹시 목이 앞으로 꺾인 자세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베개 위에 머리를 얹었는데 턱이 가슴 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높은 베개가 만든 자세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보기에는 편해 보여도 사실은 뇌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뇌척수액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머릿속에서 항상 투명한 액체 속에 떠 있습니다. 이 액체를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뇌 안의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두 번째, 충격을 완화하고 뇌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산소와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목이 꺾인 자세로 밤새 자면 이 뇌척수액의 순환이 방해받게 됩니다. 머리와 목 사이의 통로가 좁아지고 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두통이 더 심해지고 밤마다 자주 깨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상태가 장기간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목의 자세와 뇌척수의 흐름의 상관관계가 치매 발병과도 연결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류와 뇌 순환 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베개까지 높다면 뇌는 이중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베개가 편해서 좋아요. 어깨가 덜 아파서 계속 써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실제로는 뇌를 압박하고 있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목이 꺾이면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도 얕아지고 산소 공급도 줄어들게 되죠. 결국 심장과 뇌 모두가 필요한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편안함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몸이 숨 쉬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인가? 라고요. 정리하자면 높은 베개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막고 이로 인해 두통,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70대 이상에게는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높은 베개가 왜 위험한지 조금은 실감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낮은 베개는 괜찮을까요? 사실 그것도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낮은 베개가 만드는 척추의 위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베개 높이가 불편하셨던 분이라면 이어서 꼭 시청해 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을 때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으면 불편하지 않아서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 낮은 베개도 척추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목과 허리의 곡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죠. 먼저 낮은 베개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주 뒤척이게 되는 수면 패턴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유지되지 않으니까 몸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죠. 왜 나는 매일 자다가 깨고 몇 번씩 돌아눕게 되는 걸까? 그 원인, 지금 사용 중인 너무 낮은 베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낮은 베개가 안 좋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머리와 척추의 정렬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머리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목이 아래로 꺾이고 결국 경추 아래, 즉 허리까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이 앞으로 휘어져 있고 그 밑으로 척추가 눌리는 구조. 그 자세로 6시간 이상 누워 있다면 허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낮은 베개는 등 위쪽의 부담을 허리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당기고 목 주변이 뻣뻣해지고 밤마다 자세를 바꿔야만 잠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옆으로 자는 분들에게는 낮은 베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바닥에 닿고 그 위에 머리가 그대로 눌리게 되니까요. 결국 목과 어깨 사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밤새 목이 꺾인 채로 고정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깨 결림,
팔 저림, 척추 압박, 이 세 가지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낮은 베개가 좋다는 말은 노년기에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높아서도 문제, 낮아서도 문제.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의 자세에 맞는 적정 높이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베개가 너무 낮아서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거나 자꾸만 자세를 바꿔야 한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베개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알고 싶으시죠? 다음 장에서는 이상적인 베개 높이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내게 맞는 베개 높이는 몇 센티일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십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수치는 6cm다, 8cm다? 말이 너무 많죠. 하지만 몸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베개 높이 자가 진단법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벽, 그리고 책 2권이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정면 기준부터 확인해 볼게요. 벽에 등을 대고 바르게 앉아주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가 벽에 자연스럽게 닿는 자세여야 합니다. 이때 턱이 위로 들려 있거나 아래로 처지지 않고 바닥과 턱선이 수평이 되면 이상적입니다. 이제 책 2권을 꺼내 주세요. 책을 머리 밑에 하나씩 겹쳐서 놓고 바닥에 바로 누워봅니다. 뒤통수를 책 위에 올리고 자연스럽게 눈을 감아 보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턱이 가슴 쪽으로 꺾이지 않아야 하고 목 뒤가 과하게 뜨거나 눌리지 않아야 합니다. 책 2권으로 불편하다면 한 권으로 낮춰보고 또는 3권으로 높여보세요. 딱 맞는 높이는 턱이 들리지 않고 목과 어깨가 바닥에 자연스럽게 붙고 눈과 천장이 수평이 되는 지점. 이게 바로 당신에게 맞는 베개의 실제 높이입니다. 이번엔 측면 기준도 확인해 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목이 옆으로 기울거나 어깨가 눌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코끝과 배꼽이 수직선상에 위치하고 턱이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높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잘 때 베개를 낮게 써서 어깨가 눌리고 목이 꺾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면 높이와 측면 높이가 약간 차이 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개운하다면 같은 자세로 오래 잘 수 있었다면 당신의 베개는 몸과 잘 맞는 겁니다. 반대로 일어날 때마다 어깨가 뻐근하고 자주 깨거나 돌아눕기 바쁘다면 지금 베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내 몸에 맞는 높이가 어떤 건지 조금은 감이 오셨죠? 다음은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수면 자세와 목 스트레칭 루틴 함께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내 몸에 맞는 베개 높이를 체크해 보셨다면 이제는 어떤 베개를 써야 할지 고민되시죠? 매장에서 직접 누워보기 어렵고 인터넷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선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7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맞는 베개 종류별 특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흔한 3가지 종류입니다. 1. 메모리 폼, 2. 라텍스, 3. 통기성 기능성 베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메모리 폼 베개. 이건 머리 모양대로 살짝 꺼지면서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줍니다. 특징은 처음엔 딱딱해도
체온에 맞춰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구조. 어깨와 목이 자주 뻐근하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단점은 통기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여름에 더운 분들에게는 다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통기성 커버를 꼭 함께 사용하세요. 두 번째, 라텍스 베개. 천연 소재로 만들어져 통기성이 좋고 탄력이 높은 게 장점입니다. 다만 무게감이 있어서 고정감은 좋지만 너무 푹신한 걸 싫어하는 분들에겐 부담일 수 있어요. 라텍스는 특히 옆으로 자는 분에게 잘 맞습니다. 머리를 잘 지지해 주니까요. 세 번째, 기능성 경사 베개. 요즘엔 머리부터 어깨까지 경사 구조로 설계된 베개도 많습니다. 이건 기침이 심한 분,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는 분, 역류성 식도염이 걱정되는 분에게 추천해요. 자, 그럼 수면 자세별 추천 기준도 볼까요? 정자세로 주무시는 분은 6에서 8cm 메모리 폼, 적당한 탄성과 곡선 구조가 중요합니다. 옆으로 자는 분은 높이 8cm에서 10cm 이상, 목과 어깨 사이 공간을 채워주는 형태가 필요해요. 옆잠을 잘 때는 머리가 푹 꺼지는 구조보다는 지탱력이 있는 라텍스가 더 유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커버의 통기성입니다. 땀이 많으신 분, 두피열이 많으신 분이라면 면 커버나 메쉬 소재 커버를 꼭 함께 써주세요. 정리할게요. 목과 어깨가 자주 뻐근하다 메모리 폼, 옆으로 주무신다 라텍스, 기침, 역류, 불면이 있다 기능성 경사 베개, 여름철 땀 많으시면 통기성 커버 필수. 그리고 중요한 건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몸에 맞는 게 중요하다는 점. 지금 베개를 새로 사야 한다면 일주일 정도 써보고 바꿀 수 있는 체험용 제품도 고려해 보세요. 자, 이제 베개 선택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 좋은 베개를 써도 아침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입니다. 이어서 목과 척추를 살리는 수면 자세와 스트레칭 직접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 몸에 맞는 베개를 찾는 방법과 바른 높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개만 바꿨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정답은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잠이 제대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베개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수면 루틴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 명상적 호흡, 자세 정렬,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럼 잠들기 전 3분 루틴 같이 해볼까요? 먼저 편하게 누워서 베개를 머리 뒤에 잘 받쳐주세요. 뒤통수가 베개에 닿고 어깨는 바닥에 편하게 붙게 합니다. 이때 팁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두면 허리 압박이 줄어들고 척추 라인이 안정돼요. 다음은 복식 호흡 준비. 양손을 배 위에 올리고 눈은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그 다음 입술을 가볍게 오므리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배가 천천히 꺼진다는 걸 느껴보세요. 이 리듬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구조로 3분 동안 반복합니다.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심장이 느긋해지고 뇌파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면 전 자세 정렬을 해볼게요. 양쪽 어깨를 한번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보세요. 어깨 근육이 풀리면서
자세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목 근육의 긴장을 풀고 머리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복식 호흡 3회. 이 루틴을 마치고 나면 베개에 머리를 맡기자마자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이 3분 루틴을 매일 잠자기 전 반복하면 수면 질이 놀랍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개를 바꾸고 호흡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게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수면 중 뇌를 지키는 베개의 의학적 의미, 그리고 전문의의 조언 요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 시니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수면 루틴과 베개의 중요성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73세 남성 김재훈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고 매일 밤 잠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자다가 깨는 건 기본이고 새벽 4시쯤 눈이 떠지면 그냥 다시 못 자고 일어나는 날도 많았죠. 낮에는 기운이 없고 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선물한 맞춤형 메모리 폼 베개를 사용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베개 높이가 낮아지고 목과 어깨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그날 밤 김 어르신은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든 게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낮에 졸리는 일도 줄었고 무엇보다 기분이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복식호흡 3분, 명상 1분을 실천하시고 베개에 머리를 대면 10분 안에 주무신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는 70세 여성 박인숙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오른쪽 어깨와 목이 늘 결리고 자고 나면 더 아프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은 없다고 했고 물리치료도 잠깐뿐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베개에 있었습니다. 어깨보다 낮은 베개를 쓰면서 옆으로 자는 습관 때문에 어깨에 지속적인 압박이 생겼던 겁니다. 박 어르신은 높이 10cm의 라텍스 옆잠 전용 베개로 바꾼 후 밤새 뒤척이던 시간이 줄었습니다. 어깨가 덜 눌리고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었고 목의 긴장도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무겁지 않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잠들기 전 짧은 준비 루틴, 나에게 맞는 베개 높이, 수면 자세에 맞는 형태, 이 세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수면이 달라졌고 삶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매일 피곤함을 안고 일어나고 계시진 않나요? 한 번쯤 베개를 의심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잠이 곧 수명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할게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치료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머리를 맡기고 있는 베개가 오히려 뇌와 척추를 압박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잘못된 베개 높이 하나로 뇌혈류가 줄고 어깨가 결리고 아침이 더 피곤해진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내 몸에 맞는 베개를 선택하고 바른 수면 자세와 호흡 루틴을 더하면 뇌가 편안해지고 척추가 바로 서고 아침이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잠들기 전 3분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른 베개 높이와 수면 자세 확인하기. 정자세는 68cm. 어깨와 귀가 수직이 되게 유지하세요. 두 번째, 복식호흡 3회로 뇌파 안정시키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천천히 내쉬는 리듬.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껴보세요. 세 번째, 수면 명상으로 마음 정리하기. 오늘 하루 고마운 일을 하나 떠올리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쉽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당신의 뇌를, 척추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잠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베개는 지금 당신의 뇌를 지켜주고 있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드는데 5분 뇌를 깨우는 수면 명상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소리, 호흡 리듬, 마음의 정리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